우리 정우주의 조선동포들, 이번엔 중국 역사의 본질을 말해보기로 하교. 간또 대갈 미국 뒷돈받고 하는 일본 앞잡이 조선말 방송. 길다. 전 영상에서 중국의 첫 통일제국 진나라, 첫 오래 지속된 제국 한나라, 제일 강대한 당나라, 소위 문화가 제일 발달했던 송나라 등을 비롯해서 모든 중국 조대들의 지배자들은 원나라, 청나라와 마찬가지로 외래인 정복자들이라 했소. 그리고 이 정복자들은 다 알따에게 민족들이요. 그래 중국 매 조대마다 문화 차이, 옷차림도 차이가 영 크지. 그 변화를 자꾸 중국 문명 자신이 발전해서 자꾸 해석하자 들지 말고 그저 각 조대들의 정복자들의 문화 차이지. 돌골 문화, 선비족 문화, 사토인 문화, 몽골 문화 같은 알따에게권 문화들이지만 서로 또 좀 다르거든. 중국 문화 발전의 부동한 단계가 아니라 그저 정복자들이 서로 다른 게라고. 그럼 정복자, 황족, 귀족들이 중국말을 했을까? 중국말은 천한 노예들의 언어이고 그래 만주인들 기록을 봤던 만주 귀족끼리는 만주말 계속하고 너네 천한 한족 관리들과 얘기할 때만 중국말 하지. 청나라는 진짜 중요한 서류 당안들은 다 만주어로 써. 심지어 외국하고 조약 체결할 때도 남경조약 전까지도 만주어로 하고 러시아와 체결한 리부츠 조약을 예를 들면 라틴어 버전까지 있으면서도 중국어가 없어. 지금 중국아들이 만주족이 만주어를 홀씨했다는 식으로 말 돌리자 듣는데 그건 개소리고 마지막 황제 부위까지도 영어 공부할 때 필기로 만주어로 쓴 자료가 있지. 어떻게 노예들이 언어를 선호할 수 있니? 같은 논리로 고구려 사람들이 당나라와 교섭할 때 중국말 했을까? 고구려 외교관 사절단이 선비족말을 배우나 혹은 서로 돌골말로 교류할 가능성이 크지. 당시 유라시아 영어 위치에 처한 국제언어인 돌골말이나 혹은 당나라 귀족말을 얘기하지. 그것도 고구려나 신라, 발해나 다 알따에게 통언어인데 돌골어나 선비족말 배우기도 더 쉽지. 왜 배우기도 바쁘고 이상한 천한 노예 언어를 배우겠어? 이건 나의 역사상식으로서의 추측인데 이 방면 역사 기록은 딱히 찾아본 건 없어. 찾아보고 싶은 사람 찾아보. 내 말이 맞을걸? 남한 외교관이 브라질 가서 포르투갈어나 영어로 그쪽 정부하고 대화하지. 무슨 피정복자들인 인디언 언어로 교류하오? 당태종 리세민이 중국말 할 줄 알지도 문제요. 내 생각엔. 할 줄 모를 가능성이 크지. 중국 득대 조대들의 황족들 보면 다 외국 이름 있어. 그 사람들에겐 그 외국 이름이 진짜 본 이름이고 당나라 리씨 황족 진짜 성씨가 따예, 즉 대야아요. 대야. 이게 야네 진짜 성이지. 리셰민 등 중국식 이름은 중국 아들 관리하느라 편하게 만든 중국 이름이고 대야 딱 들어도 중국성 아니지. 대야란 게 무슨 뜻일까? 선비족 말은 모르겠지만 다 알따이 언어니까 비슷하겠지. 돌골말, 여진족 등 알따이 말의 다이가 크다는 뜻이고 얀이가 여진말로 강이란 뜻. 우리말로 강연한, 강기슭이란 그 연자와 같은 어원일겨. 지금은 강기슭, 바다기슭 얘기하지만 옛날엔 하천의 뜻도 있는가 보. 이 연자가 중국 한자에도 있지 않소. 그 뜻인즉 중국 한자 발음은 사실 알따이 민족 언어에서 영향받은 게지. 중국 한자 크다, 따 이 발음도 알따이 말 다이에서 온 게지. 그럼 다이안이면 큰 강이란 뜻. 당태종의 성 대야가 이 다이양하고 비슷하지 않소? 중국식 번역 따예, 대야는 다이안에서 온 게지. 그러니까 중국 한자 표기 음역이 틀렸지. 대야란 성이 제대로 중국말로 번역하면 따옌, 우리말로 대연, 만주말로 다이안. 다시 말해서 당태종 집앞 진짜 성씨는 우리말로 대연, 큰 강, 큰 하천이란 뜻이요. 알따에게 민족들이 하천 숭배 신앙이 있거든. 당태종의 성이 반영된 게지. 중국 역사 16국 시기에도 연나라라고 있어. 이 나라 건국자들도 성이 무룽시인 선비족들이요. 무룽 이 성이 지금도 중국에 있어. 선비족 후예들이지. 만주말로 강을 또 어떻게 발음하는 줄 알아? 만주어로 강 하천을 물룬이라고도 하고. 물룬 익숙하지 않소? 물룬. 우리말로 물, 강물이라는 물 같은 어원이지. 옛날에는 물 이 단어가 워터뿐이 아니라 하천이란 뜻도 있는 것 같소. 그래 한강을 아리수라 불렀지 않소. 수, 즉 물, 강이란 뜻도 있었다는 뜻이지. 이 발음도 강을 의미하면 연나라라는 연도 여기에서 온 것 같은데. 즉 16국 시기 연나라가 나라 이름이 강, 하천을 의미하고 건국자의 성씨도 물룬, 즉 물, 강, 하천이란 뜻이지. 알따이게의 하천 숭배 또다시 드러나지.
중국 문화에 익숙한 조선족들은 무릉이라는 이 성씨를 잘 아는데 그게 우리말로 제대로 번역하면 무용이 아니라 그저 간단히 물이요. 물눈을 한자 음력으로 번역하고 또다시 한자를 번역할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지. 원나라 정식 국호 대원, 이걸 몽골식 발음으로 다이양과 또 비슷하지. 대원제국, 원나라의 진짜 원 뜻은 큰 강의 나라란 뜻일지도 모르. 대원이 중국말이 아니지. 원나라 국호가 중국 서적 이징 역경에서 이름 땄다 그러던데 개소리야. 알따이 말이지. 중국말로 코카콜라 뭐요? 커커컬러. 중국말 뜻으로 맛있고 재밌다는 뜻이려. 그렇다고 코카콜라 어원이 중국말이야? 아니지. 중국말로 음역하면서 뜻이 되는 한자로 갖다 붙인 게지. 원나라 대원제국, 대원, 다이연도 마찬가지야. 알따에게 언어 다이얀에서 온 게지. 큰 강의 나라. 수나라 개국 황제, 수문제, 양견의 외국 이름이 나로얀. 이 발음을 여진족말에서 검은 하천이란 뜻이요. 이름이 또 강이야. 수나라 황족 중국식 성씨 양. 이것도 알따에게 하천을 뜻하는 얀과 발음 비슷한데 얀의 또 성씨가 하천이란 뜻이 아닐까? 수나라 황족의 성씨, 이름, 당나라 황족 성씨, 원나라 국명, 연나라의 국명과 건국자 성씨, 중국 문화의 곳곳에 우리 알따의 문명의 유전자가 스며있어. 위에 말한 것들에 난 어느 학자에 대해서 시절적으로 틀릴 수도 있어. 찾아본 정보를 종합해서 내설 추론해본겨. 근데 내 추론이 보통 교과서보다 설득력이 더 크지 않소? 중국 제일 유명한 무협소설 김용의 천룡팔부에서 베이초펑 남무릉이란 말이 있어. 북쪽에 제일 센 놈이 초펑이고 남쪽에 제일 센 놈은 무릉이란 놈이다. 소설에서 말하다시피 초펑은 거란족이고 무릉은 선비족 후대고, 즉 중국 무협소설에서도 제일 센 아들이 다 알따의 민족들이요. 중국을 지배하는 건 알따의 사람들이 하는 문화적 코드가 소설에도 스며있단 말이지. 중국 문명의 본질은 식민지이다. 다 그 소리요. 이걸 역사 기록이나 전 영상에서 말한 과학적인 유전자 테스트나 민간 통속 문화나 다 이걸 증명하지. 그러므로 중국이 개조한데 빈번하게 건립되는 새나라들, 중국 역사의 본질이 우리 다 보이지. 중앙아시아에서 서아시아, 남아시아와의 교역으로 알따이 민족이 발전했고, 서알따이 민족은 하서주랑 무역로를 이용하고 동알따이 민족은 북방무역로를 이용해서 기술과 자금, 정보, 전투력에서 중원에 비해서 우세를 차지한다. 이 두 개의 동방으로 통하는 중요한 무역로가 다 알따이 민족에게 장악됐고, 중원의 주인은 관중 평원을 들어오는 하서주랑을 장악한 서알따이 민족이 하지 않으면 료동 평원으로 이어지는 북방무역로의 주인인 동알따이 민족이 한다. 중국 시조 황제 황띠 이름이 시엔웬 헌원이지. 흉노족 슝누를 또 어떻게 부르는지 시엔윈, 황제 이름 시엔웬하고 비슷하지. 맞소. 황제 이름 시엔웬이나 흉노의 슝누나 시엔윈이나 같은 단어의 다른 한자 방식의 음역일 뿐이지. 중국 시조 황제가 바로 알따이계 통지 흉노족이고, 중국 신화의 시조 황제 서쪽 알따이 계열이고, 첫 문자 기록 있는 문명 상나라는 료동으로 들어온 동알따이, 상을 뒤엎은 주나라 서알따이, 주를 멸망한 진나라 한나라 또 서알따이. 한나라는 초나라 사람들이 세운 게인데 초나라 귀족들 페르시아와 관계했다는 소리도 있고 하여튼 서쪽 계열이고, 당나라는 서알따이, 선비족이 동알따이긴 하지만 후에 서쪽으로 가서 돌굴하고 해먹었거든. 그래서 당나라 선비족은 서알따이로 보고, 료나라 거란족 동알따이, 야네 또 후에 서쪽으로 가서 서알따이 됐지만 송나라 서돌골계니까 서알따이, 금나라 동알따이, 원나라 동알따이, 서알따인 송과 같은 동알따인 금을 밀어버렸지. 그리고 청나라 동알따이, 여진족이 같은 동알따인 몽골과 합작해서 세운 나라. 그래 다 보이다시피 간단히 말하면 중국 역사의 본질은 알따이 민족들 간의 중원쟁탈전이요. 동서알따이끼리 싸움할 때도 있고 서알따이들끼리 동알따이들끼리 싸울 때도 있고, 상나라 건립은 동알따이가 서알따이 밀어낸 게고, 주가 상을 없앤 건 서알따이가 동알따이를 밀어낸 게고, 진이 주를 멸한 거는 새로운 서알따이가 먼저 온 서알따이를 쳐서 서알따이끼리 싸움한 게고, 한, 수, 당, 송 다 마찬가지고, 료, 금, 원청은 동알따이가 서알따이를 역전한 후 자기네끼리 또 투닥거린 게고, 뭐 하여튼 시간이 지나면서 서알따이가 몰락하고 그 자리를 누가 메웠다? 러시아가.
일본이 똘매였던 국민당이 소련 밑으로 들어가서 일본인과 진행한 중일전쟁은 어떻게 보면 이 동서알따의 쟁탈전의連続극이지. 동알따의 만주족이 청나라가 몰락하고 서알따의 자리를 메운 소련 밑에 국민당이 들어가니 동알따인 일본이 같은 동알따인 만주국을 지지해서 또 서쪽 세력과 싸운다. 동서알따의 전쟁의 패턴이 현대까지도 이어지는겨. 당나라와 고구려의 싸움은 알따에게 선비족 지배자들과 알따에게 고구려 민족 간의 형제 다툼이지. 백제, 신라 다 알따에게이고 일본도 알따에게까나 우리도 놀자 백정강 전투에 뛰어든게고 결국 고구려와 당미 전쟁은 알따의 민족끼리 집안 다툼이지. 알따에게가 아닌 중국 토착민들과 상관이 없지. 당나라가 고구려를 없애고 알따의 민족끼리 싸우는데 피지배자 노예들이 흥분이야. 너네 우린 시시해서 안 데리고 놀아. 쳐들어가면 일당백으로 밀어버리는데 재미없어서 너네가 안 놀지. 영화관 입장권도 쌀 돈도 없는 놈들이 영화관이랑 후기를 더 장문으로 쓴다. 지네 쪽에서 더 흥분해서. 다시 말하지만 중국 역사의 본질은 북방 알따에게 민족끼리 중원인 노예 자원을 서로 뺏기 위한 집안 다툼, 형제 다툼이요. 그래서 역대 중국인이라는 역사적 의미에는 피정복자, 노예, 포로란 뜻이 있어. 청나라 시기에 유럽 사람들이 만주인 귀족들 앞에서 중국 사람들을 무시하면 만주인들이 하하하 같이 웃어준다죠. 만주족이 중국인을 같은 민족으로 볼까? 지금 공산당 홍월다이들이 중국 백성을 같은 인간으로 봐줘. 당나라가 고구려를 없앴는데 중국 노예들이 깨고 소해하는 것처럼 중국 공산당이 강대해지는데 중국 정권의 지분이 똥도 없는 중국 백성들은 왜 자랑스러워하는지. 서알따의 자리를 메웠던 소련이 똘매였던 중공이 지금 몰락하는데 그런즉 역사가 수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동알따이가 다시 동방을 제패하오. 때문에 만주의 골기는 시간 문제요. 중앙아시아 러시아가 몰락하면서 중요한 무역로는 하서주랑이나 북방무역로가 아니라 태평양 무역이 됐지. 그럼 태평양에 위치한 동알따이가 다시 대륙을 주도하는 건 시간 문제이고 그 만주의 골기는 누가 주도할까? 조선민족이 할까? 일본이 할까? 하여튼 이때까지 중국 역사는 알따이 민족들 사이의 중원노예 쟁탈전이었는데 근대까지도 일본, 소련 똘매였던 중국이 지금 갑자기 출시해서 미국과 뜬다? 가능성이 있어 보여. 그럼 지금 밤낮 떠드는 이 미중 패권전쟁의 본질은 무엇인가? 미중 패권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난 이렇게 보고. 당나라 선비족이 언제 중국 본토 놈들과 동방 패권 전쟁을 하오? 같은 알따에게 고구려와 패권 정탈을 하지. 여진족의 청나라는 명나라와 패권 정탈을 하지 않소. 여진족은 중원 쳐들어오기 전에 먼저 몽골 문제를 해결해야 하오. 여진족이 같은 알따에게인 몽골 아들을 평정하지 못하면 중원을 가져도 쓸데없지. 위협은 계속 존재하고 말이 통하는 몽골 부락은 동맹하고 말 안 듣는 적대적인 몽골 중가르 부족을 청나라를 세운 다음도 70년을 거쳐서 끝까지 쫓아가서 마지막 강희 황제 때 서역에서 소멸해버려.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이젠 좀 알겠지. 선비족들이 고구려와 꼭 결판을 봐야 하는 것과 같은 도리요. 세상에 노예 생산지 중국과 패권 쟁탈하는 나라는 없소. 위협 요소는 다 출신이 비슷한 알따의 형제들이요. 그럼 미중 패권 쟁탈의 본질은 무엇인가? 아무런 내부 소식 없이 순전히 역사 경험으로만 짐작해도 미중 패권 전쟁은 가짜요. 알따에게의 경쟁자가 같은 알따에게인 것처럼 미국이 진짜 적은 같은 미국 놈들이지. 미국이 중국과 싸우는 게 아니라 중국이란 개를 키워 쓰는 다른 미국 놈들과 싸우는 게지. 중국 공산당을 키워주면 미국에 이득을 보는 놈들이 있겠지. 당연히 이건 미국 전통 세력이 아니라 신생 세력들. 신생 세력은 더 큰 파워를 소유하고 싶은데 마음이 급하지. 천천히 잘하는 건 못 기다리겠고. 그럼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가는 수밖에. 그래야면 중국의 고신기술 회사들 화웨이, 알리바바, 텐센트 이 새끼들이 정말 자신의 힘으로 컸을까? 미국이 어떤 세력이 기술적이나 자금적으로 매겨주지 않고 클 수 있을까? 다른 자유세계에서 뭘 좀 하자면 시끄럽지. 법제국가이고 투명해서 부담이 크고 전통적인 세력인의 감시를 받고 견제를 받고. 근데 중국에서 인간 유전자 개조 실험도 스스럼없이 막 하죠. 즉 중국 같은 이런 인구가 방대하고 경제량이 큰 무법지대가 여러가지 비도덕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딱 좋은 것이지.
그리고 그런 프로젝트의 결실로 자신들이 미국에서의 파워를 키우고 자유국가에서 인터넷 회사들이 데이터 수집하자면 많은 규제를 받고 시끄러운데 저기에 차이나라는 백성들이 아무런 개인권위도 감히 제기를 못하는 인간 농장이 있지. 얼마나 좋은 것이오. 인류의 행위 모식을 데이터화하고 수집하는 더없이 적합한 인간 농장 중국. 중국에서 미국 중요한 SNS 다 차단해버리는데 미국 인터넷 회사들이 왜 중국에 그리 호의적일까? 미국의 인터넷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중국을 위해서 인터넷 심사도 해주고 겉으로는 중국에 차단당했지만 미국 고신기술 회사 인터넷 회사들이 중국에서 얻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기술 대주고 중공이 내가 하기 불편한 더러운 짓거리들을 대신 해주고 나는 손 안 더럽히고 실험 성과를 공유해서 내가 다시 득을 보는 시스템이 아닐까? 웃기는 게 미국 금융시장에 중국 기업이 들어가는 게 미국식 감사를 안 쓰고 중국 내 감사를 쓰네. 미국 새끼들 정말 이렇게 천진하게 공산당 아들이 맘대로 수치 조작하는 거 몰랐다고? 아니면 미국 금융계에 발맞춰주는 커다란 힘이 존재하는가? 이것으로 기술을 끼워줄 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 사람들이 투자를 사기쳐서 중국 회사들이 자금을 마련해주고 풀 패키지 서비스인가? 그러면 트럼프 정부의 진짜 적은 이 신생 세력이겠지. 중국은 이 세력이 키운 개일 뿐이고 이 미국 신세력의 개혁할은 주요하게 중국의 반시진핑 세력이 했겠지. 경제 부문에 고신기술, 금융 대부분 강파들이 차지했을 거나. 그럼 이번 중국령 회에서 시진핑이 홍콩 보안법으로 홍콩의 자유를 더 죽여버리는 게 트럼프에겐 나쁜 일 뿐일까? 홍콩은 전통적으로 강파구역 아닌가? 시진핑이 맨바로 반 트럼프 세력의 개를 죽여주네. 거기에 트럼프의 전통 세력은 마침 구실을 찾아서 신세력과 중국과의 연계를 파괴할 수 있고 홍콩 자유가 사라지면 손실을 많이 보는 게 미국의 어느 세력이겠어. 중국과 해먹은 놈들이지. 트럼프로서는 시진핑이 예쁜 짓을 해주네. 트럼프 시진핑이 자기 친구라던데 정말인가? 시진핑 지력이 트럼프하고 친구하긴 좀 딸리나. 시진핑은 적어도 트럼프의 적이지. 간접적으로 동맹이나 이용해먹을 순 있지. 이 홍콩 보안법 구실로 중국과의 연결을 더 진일보 차단하고 홍콩 특수신분을 취소시켜서 금융지위를 떨어뜨리고 미중 연결을 진일보 차단하자더니 때마침 전 미국에 막 시위들이 터지지. 그 잘난 전과범 마약죄 까만 동지 한 애 죽었다고 이 일이 일어나는가? 내 생각엔 트럼프가 홍콩에 실시할 행동이 어떤 미국 놈들에겐 되게 뜨끔하게 아플 것 같은데 그래 이 새끼들이 꿈틀어서 시위를 선동해서 트럼프 행정부에 걸고 들고 압력을 주는 게겠지. 그 선동분자들이 중공이 시켰다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중공이 지시 내리고 배합해준 건 누구지? 미국 기업들이 직접 하면 불편할 더러울 일을 중국 기업에 맡기는 것처럼 모든 활동을 중국 아들 중간에 한번 거치면 그 더 위로 추종하기 시끄럽지. 중국만 중간에 걸치면 증거가 차단되지. 중국은 무법사일까나. 때문에 이놈들이 중국을 이용하기 참 좋아하지. 뭐 어떻든 간에 지금 형세를 보면 트럼프의 전통 세력이 우세이고 트럼프가 이 신세력을 제압하고는 뭘 할까? 정말 하나하나 싹 추종해서 뿌리 뽑아낼까? 그럼 별난 놈 다 걸려나오고 미국 사회가 큰 진통 심지어 내전이 일어나겠는데? 내 생각엔 트럼프가 만약에 이 신생 세력을 제압한 후에 이럴 것 같소. 내 너네 중국이란 이 개를 먹이고 키워준 거 다 아는데 그거 다 공개하지 않을게. 그러나 조건은 이제부터 우리 밑에 들어와 우리 똘매질 하고 있어라. 니네 지은 죄는 다 중국 탓으로 몰아가고 중국을 잡아버린 걸로 일을 끝낼게. 중국 때문에 미국 사회가 경제 인명 피해가 커서 사회 분노가 참 크다. 그 분노 해소용으로 모두 앞에서 다 이 중국이란 미친 개놈 탓으로 몰고 공개적으로 처형해버리자. 니 이 중국이란 개를 먹이고 키우고 사람 무는 훈련까지 시킨 건 울둔만 알고 그러나 이제부터 나를 위해 일하고 동시에 내 감시를 받고 살아야지. 안 그러면 알지. 조사가 들여닥친다. 미국 사람들끼리 내전이 이런 딜로 끝날 가능성이 크겠지. 이래나 저래나 중국은 죽겠구나. 중국 역사의 본질은 알타이 민족끼리 자원쟁 탈전이고 미중 패권의 본질은 미국인끼리 내전이라고 난 뭐. 이런 시각으로 한번 자료를 수집해보면 재밌는 정보들이 많이 나올게요. 흥취는 동부들 해보. 세상엔 조선 역사란 것도 존재하지 않소. 조선 역사는 알타이 역사의 한 부분이고 그런데 그 조선 역사들 알타이 민족 노예들의 기록 한자 문헌에서 자꾸 알아냈었거나 영원히 자기가 누군지 모르지. 진짜 조선 역사를 알자면 역사학자들은 우선 만주어, 몽골어, 돌고러 이런 알타이 언어 심지어 러시아 등이 중국어보다 우선이요. 전 동방의 역사가 알타이 민족의 주도 역사인데
아이 왜 주인님들이 너희들의 언어로 자기들이 중요한 정보, 진귀한 지식들을 기록할까? 너희들의 언어는 주인님들이 너희들에 대해 프로파간다용으로 주입한 내용들이나 혹은 너희들끼리 쟤네 정복해 당하고서는 그래도 우리가 문명 중심이고 기술, 문화, 정보, 전투력 등 모든 면에서 앞선 알타의 민족이 오랑캐고 우리가 개처럼 마사댕기면서도 정복자들을 문명으로 개화했다는 말도 안 되는 정신승리 소설들만 가득하지. 너희들이 사상세계에 있거나 이런 너의 중심력사관, 즉 중국 중심력사관을 조센진 놈들 중 관료 사대부 계급이 고스란히 받아들였고 그놈들이 고급 고대로 중국 중심의 외교 정치를 아직도 하고 있지. 만약 알타의 민족이 중국화되었다면 그것은 문명 개화가 아니라 선진민족의 퇴화요. 조선민족이 알타의 성격을 잃고 중국 중심 세계관을 가진 것도 우리 민족의 퇴화가 시작됐다는 뜻이지. 중국어 세계에서만 공부하면 이 앞뒤 관계를 완전히 왜곡해서 바꿔놓고 모든 역사적 정치적 판단이 다 틀려버리게 되고 우리 민족 중에서 좀 배웠다는 놈들 중에서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이요. 그럼 다음엔 이 알타의 민족 시각에서 보는 조선 문명의 본질을 말해보기로 하고 오늘 이만 하고 다음 보교.